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예주 기자님, 여기를 집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은 기사문, 기자는 뭘 써야 되죠? 기사문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사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자,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좀 잠도 깰 겸. 1. 어떤 내용의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인터뷰, 기사 작성법. 선생님보다 목소리가 작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두 번째, 글쓰기, 기본, 규칙 알아보기. 세 번째, 인터뷰, 기사 쓰기. 세 번째는 우리가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인터뷰 나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인터뷰 기사를 쓰기 과정은요, 우리가 보통 세 가지 과정을 거쳐요. 취재 대상을 결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기사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어쨌든 1번, 2번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기사문 작성을 할 건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뭘까요? 두 가지. 선생님 콕 찍어서 얘기했는데, 인터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해야 한다. 경청, 또 호기심. 아주 훌륭한 기자분들이에요. 네. 인터뷰에서는 사실 뭐 기사문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인터뷰 기사문 쓰기 방법은, 인터뷰 기사는요, 일기일까요? 아닐까요? 일기가 아니죠. 일기가 아니다 보니까 기사 쓸 때는 일단은 뭐 일기도 사실을 쓰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은 좀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객관적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나요? 어려워요? 객관적이란 말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객관식 문제랑 주관식 문제의 차이가 뭐예요? 객관식은 보기 같은 게 있고, 주관식은 아예 없는 거. 아, 주관식은 아예 없는 거. 네,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잘해줬는데, 주관식은 자기의 생각을 쓰는 거죠. 객관식은 조금 자기의 생각을 쓰기보다 주어진 거에서 우리가 또 많이 그 답을 찾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뭘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자신의 감정. 예를 들면 내가 사과에 대해서 기사문을 쓰는데 나는 사과를 안 좋아해요. 그러면 기사문을 쓸 때 사과는 어디 좋고 어쩌고저쩌고 장점을 쓰다가, 하지만 나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쓰면 될까요? 아니요. 왜 안 돼요? 자기 생각을요. 그쵸.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중요한. 기사문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을 정확하게 써야 되고 이해하기 쉽게 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육하원칙은 많이 들어봤죠? 네. 육하원칙 선생님 뭐 다 잘 알고 있겠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근데 이 순서대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배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저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내용을 파악하기가 사람들이 좀 쉽다는 얘기입니다. 예문을 일단 나중에 볼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런 우리 기자니까 우리 이런 내용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보통 인터뷰 기사 같은 경우는 표제라고 해서 말은 좀 어렵지만 큰 제목이에요. 신문에 보면은 뭐 굉장히 중요한 굵은 글씨로 일면이나 굵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는 큰 제목을 표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리는 작은 제목을 우리가 부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문은 그 밑에 조금 전체 내용을 요약해 놓은 문장인데, 예문을 보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말 그대로 그 내용 자체를 전달한 기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해설은 뭐 기사에 대해서 필요할 때 뭐 참고사항이나 표나 그래프가 필요할 때 우리가 추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중간에 이제 선생님이 많이 좀 중략을 했는데 이거는 또 여러분이랑 같이 여러분 휴대전화 다 있죠? 핸드폰 있죠? 스마트폰 하루에 몇 시간씩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 저는 10분이요. 20분. 주로 뭐에 많이 사용해요? 어떤 걸 많이 사용해요? 전화 거는 거 아니면 카톡 뭐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해요? 게임이요. 게임. 알겠습니다. 게임 또 10분? 주로 10분에 뭐예요? 친구들이랑 그냥 통화하거나 이런 용도로 쓴다. 여기는 아주 휴대전화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네. 휴대전화 청소년이 어떤 대상인지 알죠? 언니 오빠들이에요. 네, 여러분도 사실 포함되긴 하는데, 휴대전화 중독, 숙면과 스트레스의 악영향, 제일 위에 굵은 조금 휴대전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선생님이 내용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큰 제목이라고 했죠. 표제. 표제가 대충 어떤 건지 이해되겠어요? 큰 제목. 그리고 그 밑에는 표제를 조금 더 풀어 써준 부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전문이라고 선생님이 여기 표시를 해놨죠. 전문. 전문 한번 읽어볼까요? 전문은 전체 내용을 조금 줄여서 요약해 준 걸 말해요. 그래서 전문을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한테 이런 패턴으로 쓰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형식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신문 보죠? 그러면 인터넷 신문에서도 보면은 우리 요즘에 인터넷 기사로 많이 보니까 우리 들어가서 보면은 다 기사 알 수 있잖아요. 기사 형식도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어린이 동화라는 그 어린이 전문 신문 그 온라인 부분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발췌해 온 건데, 자, 제목이 여기서는 뭐 굳이 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표제가 뭘까요? 표제. 맨이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코드네임 강경수 작가 만나다. 코드네임 혹시 아는 사람? 오, 재밌어요? 선생님은 그 코드네임 시리즈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요 내용을 보고서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저 사진에 있는 사인을 하고 계시는 분이 그 강경수 작가님이래요. 그리고 그 옆에 사인을 받고 있는 친구가 바로 김민준 기자인데, 어린이 기자인데, 이 친구가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디서 강경수 작가와 만났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라가치 상이라는 이 상이 어린이 책으로 되게 유명한 상을 책으로 되게 좋은 내용의 책들에게 주는 아주 유명한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서전에서 라가치 상을 수상한 이후에 이제 코드네임 X를 시작으로 해서 이 시리즈를 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코드네임은 여기 보면은 뭐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하는 뭐 소년 강파랑이 뭐 시간 여행을 하면서 첫 번으로 활약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상적인 부분들 이렇게 기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인터뷰 기사 요거를 참고해서 이따가 한번 써보는 걸로 할 거니까 요 형식을 잘 눈여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자료집 다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인터뷰 기사는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뭐 사실 다양한 예가 많지만 여러분이 좀 하기 편한 쪽으로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간단하게 원래는 요 파트만 해서 요 내용도 굉장히 시간이 긴데 선생님 조금 필요한 내용만 조금 넣었어요. 여기는 그냥 쭉쭉 읽으면서 아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문장이 뭐예요? 문장. 크게.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 말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하나의 상의 낱말이 모여서 이루어진, 우리가 한 문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한 문장이 예를 들면은 주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주어는 그거예요. 주어는
쉽게 말해서 꼭 그렇진 않지만 약간 주인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장에서. 생선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인이 없죠. 엄마가? 아빠가? 고양이가? 강아지가? 자, 그 문장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주어고요. 사실은 뭐 주어도 중요하고 서술어도 중요하고 목적어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주어가 생략이 돼도 조금 말이 통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주어랑 목적어, 서술어가 가장 잘 들어가는 게 문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니까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장은 이렇게 돼 있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를 몰라도 사실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요런 내용이구나 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장에 요거는 많이 좀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서로 짝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신발 짝짝이로 신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아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결코 다음 결코로 시작하면은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좀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자료집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히 모르는 선생님 예문까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문이다는 뭐 너무 쉽게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다음에는 꼭 때문이다라는 이유 그 뒤에 짝을 이루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걸 여러분이 자료집을 보면서 이런 눈에 좀 많이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는 거예요. 네, 문단은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썼는데 과일은 낱말이죠? 그쵸? 과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문장이죠. 아닌가요? 맞죠? 네. 근데 과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사과, 귤, 포도, 수박 등 이런 시장에 나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과일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장이 여러 개 모이면 문단이 되는데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한 문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단은 뭐 여러분이 이제 좀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문단과 문단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한 칸씩 들여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알면 이거는 몇 문단짜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글을 보다 보면. 자, 그래서 좋은 문단이 되려면 뭐 여기는 뭐 통일성 내용이 하나여야 돼요. 사과 얘기하다가 갑자기 치킨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난 사과를 좋아하고 사과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근데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 통일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뒷받침 문장이 충분히 제시돼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과를 예를 들었을 때 사과가 왜 좋은지 사과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내가 말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첫 번째랑 비슷하긴 하지만 일관성,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좋은 문단의 조건입니다. 좋은 문장을 써야지 좋은 문단이 되고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글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뭐 문단을 나누었으면은 뭐 이렇게 생각을 전달하기가 좋고 내가 글쓰기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그 인터뷰 내용에서도 사실 문단의 구분이 있었죠? 있었죠? 기억나요? 총 몇 문단이었죠? 4문단이었어요. 그쵸? 4문단의 그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맞춤법인데 요것도 뭐 여러분이 아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뭐 선생님이 뭐 혹시 여기서 뭐 근데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또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은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반드시 사실은 원래는 요거를 선생님이 가리고 물어보면 좋은데 우리가 시간이 또 많지는 않으니까 요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반드시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좀 헷갈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하겠다. 이거는 뭔가 나의 의지, 틀림없이 해내겠다라는 뜻이고 반드시는 똑바르게 비뚤지 않게 똑바르게 놓는 거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그시, 한참과 한창, 그리고 걷잡다.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쉬운 듯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은 여러분은 기자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사를 썼는데 맞춤법이 틀렸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자들은 그런 거는 절대 안 돼요. 네, 맞춤법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뭐 들르다, 들리다, 뛰다, 뛰다, 잃다,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어서 정리를 했고요. 이것도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안타와 안타. 네, 아니의 준말. 아니의 준말, 그 다음에 아니하의 준말인데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안 좋아한다는 아니의 준말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선생님이 옆에다 저기 설명을 좀 썼는데 아니 좋아한다 하면 말이 통하면은 이제 그렇게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받침이 안자가 그냥 쉽게 얘기할 때는 보통 여러분이 많이 얘기할 땐 안 좋아해. 그렇게 얘기할 때 받침 없는 안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건 앞쪽에 많이 오고 받침이 두 개가 있는 아니하의 준말인 안자는 보통 뒤에 많이 온다. 이렇게 위치상으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안 좋아한다는 표현보다는 여러분이 더 자주 써야 될 표현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안 좋아한다는 사실은 저학년, 조금 어린 친구들이 그거를 표현을 할 때 길게 표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해, 안 좋아해, 안 먹을 거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이제 3학년 이상이죠 다? 3학년 이상이기 때문에 안 좋아한다는 뜻이 뭐 그거는 구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3학년이니까 조금 요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글 쓸 때 여러분 요거 많이 틀립니다. 생각보다. 요거는 자료집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인터뷰할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그 팀을 어떻게 나눌 건가요? 가죽공방 쪽이랑 대금 쪽이랑 오늘 인터뷰를 할 건데 둘, 셋 이렇게 갈 건가? 인지가 좀 일찍 가야 되나요? 그러면은 저기 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고요? 인지는 빼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 가고 싶은 곳을 결정을 해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인터뷰할 선생님 내용을 갖고 왔으니까 그거를 지난번처럼 잘라서 붙이고 인터뷰를 갈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인터뷰 해볼 때 어땠어요? 인터뷰 해보니까. 재미는 분명히 있었는데 처음에 어떤 점이 어려웠어요? 응? 질문하고 또 듣고 이거를 메모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그게 맞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이 처음인데도 참 잘했어요. 잘했지만 조금 이번엔 두 번째 시간이니까 조금 더 질문하고 잘 들어주고 이런 내용 그런 자세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활동지고 요거는 활동지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과제를 나갈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건데 앞에 이제 선생님이 자료집을 줄 거니까 그 자료집을 참고해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오는 게 이제 다음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한 후에 나의 소감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쓰고 싶은 기사나 인터뷰해보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어떤 대상인지 요거까지 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요거 지금 활동지를 나눠줄게요.